안녕하세요. 김희경입니다. 오늘은 뉴욕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살면 돈은 얼마나 들까? 뭐가 좋아서 뉴욕에서 살지? 요즘 그 동네 위험하다던데 괜찮나?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 작업 공간을 그리면서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자화상을 그려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이 스케치를 보면 책상 반, 저 반이에요. 이거는 노만 로게르 유명한 자화상 그림을 따라해 봤고요. 이 그림은 다음에 꼭 한번 그려볼 거예요. 뉴욕 하면 보통 다들 생각하는 곳이 맨하탄입니다. 저는 현재 맨하탄에서 운전하면 약 45분, 기차 타면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한적한 교외예요. 저는 시골이라고 부릅니다. 2020년에 코로나를 피해서 도망 나왔어요. 평생 도시에서만 살다가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는 뭔가 휴가 온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저는 시골에 살아서 뉴요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직전까지 10년 동안 거의 매일 맨하탄으로 출퇴근하면서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뉴욕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지내는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풀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영어 쓰는 나라들이 클라이언트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굳이 뉴욕에서 살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글로벌 시대에 위치가 뭔 상관이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한국에만 만약에 살았었다면 아무래도 보고 듣는 것이 한국 내에만 머무를 확률이 높았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홍보 사이트나 그런 것들도 아마 몰랐을 것 같고요. 제가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심리적 장벽이 낮아진 느낌이에요. 두 번째는 인스퍼레이션입니다. 이 단어는 제가 참 좋아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인터뷰할 때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What inspires you? How do you find your inspiration? 뭐 이런 그런 거요. 대답하기 정말 힘들고 애매한 거 있죠. 그런데 뉴욕은 그 설명하기 힘든 인스퍼레이션으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도시예요. 예쁘지는 않지만 매력 있는 도시요. 지저분한 거리에 아침 일찍 걸어 다니면 어떤 데는 마리화나 냄새에 찌들어 있고 335 몰려다니는 뚱뚱한 비둘기들, 노숙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노숙자의 노후된 지하철, 그런 것들 사이에 뉴욕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말하기가 힘들어요, 뭔지. 우스갯소리로 미국 사람들끼리 나는 미국인이 아니고 뉴요커야 라고도 하죠. 코로나 전에는 시티에서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영감을 많이 받곤 했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인종도 정말 다양해서 저도 시야가 트이는 느낌이고요. 요즘 한참 핫한 주제인 다양성에 대해서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비록 마음 먹고 나가야지만 그래도 맘 먹고 나가기만 하면 볼거리가 널려 있는 곳이에요. 디자인과 프린트, 출판 쪽으로 정말 강한 도시입니다. 동아 일러스트 북미 쪽에서 가장 큰 단체 SBWI에서 1년에 2번 진행하는 컨퍼런스 중에 겨울 컨퍼런스가 뉴욕에서 열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내년부터는 하이브리드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여기 참석하려고 여기저기서 모여드는데 뉴욕에 사는 저로서는 정말 땡큐죠. SOI 미술관도 뉴욕에 있고요. 모마에서 열리는 아트북 페어, 뭐 그런 것들 등등 미술관, 박물관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이 많죠. 그리고 정말 남의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됩니다. 이것도 역시 꼭 뉴욕에 살아서만은 아니지만 외국에 살다 보니까 제 나이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한국에 살았다면 사회에서 정한 암묵적인 약속에 따라 졸업하면 몇 살까지 취직하고 또 몇 살까지 되면 결혼하고 또 결혼 못하면 막 또 안절부절하고 그러다가 결혼했으면 언제까지는 아이를 낳고 하는 정해진 수순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또 받는 사회적인 스트레스? 뭐 그런 거 있는데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가 도대체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러고 사니? 너 나이가 됐으면 뭐 이 정도는 했었어야지 막 그런 기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상황에 맞게 다른 사람 눈치 안 보면서 살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뭐 내가 뭐를 입고 다니든 어떻게 머리를 하고 다니든 아니면 뭐 안 씻고 나와도 정말 그래도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최고의 단점은 역시 비싼 물가와 높은 고정 비용입니다. 정말 숨만 쉬고 있어도 나가는 고정 비용이 높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맨하탄에 비해서 렌트비는 현저하게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투베드 기준으로 3천에서 5천 불 정도 들어갑니다. 이 금액으로는 아마 맨하탄에서는 스튜디오, 원룸이죠. 스튜디오나 원베드 아파트 정도 구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물론 렌트 컨트롤 되는 집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집들을 구하기는 정말 하늘이 별 따기고요. 섹스앤더시티에 보면 켈리가 사는 원베드 아파트 있죠? 그런 집이 아마 4,000불 정도 할 거예요. 그 드라마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프리랜서 작가로 살면서 어떻게 렌트비 내고 의료보험 내고 하면서 맨날 비싼 신발들 신고 택시만 타고 다녔는지 이해 불가능인데요. 드라마이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실은 스타급 작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맨하탄에서는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브루클린이나 퀸즈로 나가서 사는 거죠. 아니면 저처럼 아예 윗동네로 이사 가거나요. 렌트비 말고도 또 무시무시한 의료보험비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닌다면 회사에서 보험비의 많은 부분을 부담하지만 저 같은 프리랜서는 그 비용을 오롯이 저 혼자 부담해야 돼요. 이 비용이 1인당 매달 800에서 1000불 정도입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다른 분들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더 저렴한 플랜을 갖고 계시거나 더 비싼 플랜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외에 한 달 전기, 가스 350에서 400불 정도, 2인 기준 식비 1200불 정도, 이거는 외식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심지어 미술 재료들도 더 비싸요. 특히 홀베인 같은 제품들은 한국과 비교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 번째는 신분 문제가 있는데요. 외국인으로 살기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비자 문제가 제일 골치 아프죠. 저는 대학원 졸업 후에 취업 비자로 일했었어요. 이 비자 때문에 회사 탈출이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쭉 그림 연습을 해올 수 있었기 때문에 꼭 필요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회사에 소속해서 취직해서 취업 비자를 스폰받던가 아니면 많은 아티스트들은 아티스트 비자라고 하는 오비자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뉴욕에 오게 된 계기는 대학원 공부 때문이었는데요. 졸업 후 어쩌다 취직을 해서 지금까지 12년째 뉴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를 겪으면서 이런저런 흉흉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력적이고 영감으로 똘똘 뭉친 비싼 도시임은 분명합니다. 떠드는 동안 오랜만에 그린 작업 공간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작업 공간은 저희 머릿속에서 나온 공간이고요. 실제는 엄청 지저분합니다. 다 그리고 나니까 작은 애들을 좀 더 역동적으로 많이 그려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책상 위를 뛰어다니면서 지우개 가루도 쓸어 담고 붓 빨아주고 하는 그런 애들이요. 다음에는 얘들을 주인공으로 한번 더 그려봐야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나니까 아주 예전에 그렸던 책상 초상화가 생각나서 그림 박스를 뒤져서 찾았어요. 이거는 아마 2015년에 그린 걸 거예요. 인스타에도 안 올린 거 보니까 인스타그램 시작하기도 전에 그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수채화 펜으로 빼곡하게 채워 넣었어요. 그 다음 그림은 2019년에 그렸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때 책상을 지금 사용하는 책상으로 바꾸면서 그렸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그림은 책상을 거의 있는 그대로 그렸는데 올해 그린 그림은 제 마음대로입니다. 이렇게 2015년, 2019년, 2022년 세 가지 놓고 보니까 그래도 뭔가 그림이 발전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작업 공간을 그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작업 공간이 변하는지 보는 것도 재밌고 그림 변하는 것도 재밌어요. 1년 후에 저희 작업 공간은 어떨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